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와 바람 제도의 석유 저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11명이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혀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회사인 뻐르타미나의 자회사인 뻐르타미나 낄랑 민약 발릭바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상자가 많았던 이유는 뻐르타미나의 유류창고 인근의 주택과 상가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자카르타 주지사와 강요들에게 주거지역 근처에 위치한 유류창고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과거에 인명피해가 있는 유류화재 사건으로는 2018년 항구 도시 발릭파판에서 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병에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당국은 뻐르타미나의 원유 파이프가 파손되어 원유 유출로 인한 화재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자바 찔라짜 휘발유 저장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 80명이 대피하고 최소 20명이 부상당했으며 2021년 1월 서부 자바 지방에 발롱한 정제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900명 이상이 대피한 바 있습니다. 뻐르타미나의 대표는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안전점검과 감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일부 세무서 직원들의 사치 행각이 폭로되어 사회적인 공분과 총책임자인 스리 뮬야니 재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주말 수카르노 하타 공항 내부 전용로에 알파드 SUV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재무부 장관의 공식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네티즌들은 공항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재무부 장관이라도 공항 이용의 남들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월요일 재무부 장관은 국회 하원위원회에서 관련 논란을 해명하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번 공항 방문은 공항 세관 및 관계부처 확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방문이었고 이에 공식 차량과 전용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서도 전용로 이용은 재무부 장관에 정당하게 부여되는 특혜이며 어떠한 공항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권력층들의 특권과 법 앞에 평등함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5월 상호 파견 근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금융당국의 상호 직원을 파견해 현지에 진출하는 금융회사를 지원하고 감독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금감원 직원과 OJK 직원 각각 1명이 양측 당국에 파견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금감원은 OJK와 파견 직원 수, 파견 기간 등을 조율한 뒤 그에 맞춰 인도네시아 파견 직원을 조만간 선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금융회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 데다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는 국내 금융회사도 많다면서 이 때문에 금감원 직원들도 인도네시아 파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견 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영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어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견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OJK의 인허가 진행 과정을 공유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금융회사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OJK는 디지털 은행이나 핀테크 관련 인허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관리 시스템이나 감독 방향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문기업 대영제비가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충전 관련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도네시아의 원팀 코리아를 파견한 이후 첫 번째 성과입니다. 대영제비는 24일 서울 엠버서더 풀만 호텔에서 개최된 2023한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포럼 행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상장기업인 인디카 에너지와 인도네시아 내 충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자원 및 인프라, 자연 기반 솔루션 및 재생 에너지에 이르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인도네시아의 다각화된 투자 회사로 알려진 인디카는 전기 자동차 생태계를 가속화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부문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영제비가 수출한 초급속 충전기는 인도네시아의 친환경차 생산 및 공공급속 충전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대형 운송 현장 위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영제비는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원팀 코리아 오더 서포트 그룹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인도네시아 협력 포럼에서 대영제비는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정책과 충전기 제조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영제비 관계자는 앞으로 인디카와의 적극적인 사업 협력과 한국 정부의 인도네시아 수주 지원단 지속 참여를 통해 우수한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이달 초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하고 동남아 전력 및 자동화 솔루션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달 초 LS 일렉트릭 인도네시아를 신규 설립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전력 및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LS 일렉트릭은 이미 베트남에 생산 법인을 설립해 시장을 키우고 있었던 만큼 추가 법인을 통해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LS 일렉트릭 인도네시아는 최근 준공한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내 자동차 생산 라인의 자동화 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완성차 생산 라인의 자동화 설비는 미쓰비시, 시멘스, 로크웰 등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던 분야였습니다. 특히 완성차의 설비를 제공하게 되면 협력업체까지 자동화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LS 일렉트릭이 국산 기술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최근 준공한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면서 완성차 라인의 자동화 솔루션을 납품한다는 것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아우르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사회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종교 간의 분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종교 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발전하고 있어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 섬의 솔로 지역에서는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교회와 모스크 사이에 있는 도로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이슬람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이 비를 피하고 강한 햇빛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는 1991년에 지어졌으며 모스크 건물은 2002년에 지어졌습니다. 모스크와 교회 건물이 나란히 있어도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삶에는 아무 문제 없이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모스크와 교회를 잇는 캐노피의 존재는 이 마을에서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의 화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들은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 간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등록된 섬만 약 17,508개이며 이 중 6천여 개만 유인섬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섬들 중 인구 밀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섬도 있는데 누사뜬가라 서부에 속한 붕인섬입니다. 해당 섬에는 술라웨시의 바족 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관광청 기록에 따르면 약 8.5헥타르의 면적에 5,000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붕인섬은 초과밀 인구 밀도로 인해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으며 섬의 해안을 따라 거주지가 빼곡히 들어있어 녹지나 해안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집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지만 갓길을 따라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볼 때 봉인섬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집들은 시멘트나 철근,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얻는 죽은 산호초를 사용하여 기초를 만듭니다. 바족 부족은 바다의 돌과 흙을 채워 땅을 늘려가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봉인섬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 봉인섬에 정착할 당시만 해도 섬의 크기는 4헥타르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바족 부족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지을 장소를 만들기 위해 죽은 산호를 모아옵니다. 그리고 흙과 돌을 함께 뭉쳐 바다를 개간하고 집을 짓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